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제가 SK하이닉스 자기소개서 그 분석 영상 올려드린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 면접 시즌이 되었죠. 그래서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보시라고 제가 이 자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7월 26일에 블로그에다가 올려놨던 글인데 요걸 바탕으로 해서 면접 전략 같이 한번 좀 세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SK하이닉스 면접 기출들을 최대한 다 모았고요. 그래서 핵심 질문, 그다음에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에 대한 뭐 예시 답변도 있긴 한데 예시 답변에 여러분이 너무 좀 신경 쓰신다라기보다는 저런 방향으로 나도 만들어서 말하면 될 것 같다라고 좀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내용이고 블로그 주소를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드래그해서 여러분이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뭐 자료를 드릴까 했는데 또 그렇게 번거롭게 자료를 다운받으시니 제 블로그에 오셔서 그냥 필요한 부분을 캡처해서 아니면 드래그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양산기술이라고 좀 괄호를 쳐놓긴 했는데 뭐 양산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직무도 이거에 준용해서 만드시면 되는 거니까 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좀 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아직 expectation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여러분이 이걸 보시는 시점에 조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 여러분이 재무회계가 그쪽 직무가 아닌 다음에는 그냥 흐름만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면접 보러 가실 때 제일 먼저 보실 것은 내가 지원한 기업의 매출액, 의 흐름이죠. 42조, 44조에서 뚝 떨어졌죠. 32조. 작년에 반도체가 좀 안 좋았다는 건 다 아실 거고. 그런데 올해는 67조죠. 익스펙테이션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라고 보실 수 있고 분기별 실적을 보더라도 이 지난 1분기보다도 2분기 실적이 올라갔고요. 이 분기 실적은 지난 분기 아니면은 전년 분기랑 비교했을 때도 전년에 워낙에 좀 안 좋아서 당연히 좀 올랐을 겁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어찌됐건 지금 우리는 3분기를 살고 있죠. 그냥 3분기에서 들리는 소식.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주식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대폭락을 했다가 지금 우리나라만 아직 정신을 잘 차리지 못하고 찔끔찔끔 올라오고 있죠. 특히 반도체에 대한 약간의 뭐 업황 전망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반도체 쪽에 있어서 향후의 전망이 좋을 거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지금 너무 거품이다. 어찌됐건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온 거는 뭡니까? 엔비디아 때문인 거죠. 그 요소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특히 면접장 가서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냐면 그러면 앞으로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는 약간 임원분들이 하실 수 있는 질문이 그런 종류의 것이니까 그런 걸 대비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요 향후의 전망을 물론 내가 예언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예측은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예측을 하게 되는 어떤 이유 그런 것들이 다 이 보도자료에 있으니까 이상한 거 정리된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은 뉴스로 가실 거고요. 뉴스로 갈 거고요. 뉴스로 가면 SK하이닉스에 관련된 기사들은 쭉 물고 들어올 테니까 그걸 통해서 SK하이닉스는 난 이러기 때문에 좋다라고 봐. 나는 이러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봐. 라는 여러분의 시각을 좀 만들어 보세요. 어찌됐건 실적, 다행히 여러분이 들어가시려고 할 때 실적은 아주 좋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내가 지원하는 기업의 실적부터 챙기라.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매출액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이죠. 근데 이 절대값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업이익률을 봐야죠.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8%, 15%두 자릿수를 버는 기업인데 이때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까먹은 거죠. 근데 올해 보세요. 35%로 번대요. 제일 잘 벌어요. 35%면은 이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바이오 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정도 벌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버는 겁니다. 32%죠. 이번 2분기도. 이런 기업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엄청나죠. 반도체가 얼마만큼 고부가 가치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돈을 많이 주는 거.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기업의 매출액의 흐름, 영업이익률의 흐름들을 보시고 여기는 100원 팔아서 이 정도 남기는 회사구나. 돈을 엄청나게 잘 버는 회사구나. 그러니까 기를 쓰고 연습하셔서 준비하셔서 들어가셔야 되겠죠. 좋습니다. 제일 먼저 실적 챙기시고요. 자, 이제 바로 기출 질문들로 넘어갈게요. 기타 여러분들이 더 챙기셔야 될 거는 인재상.
핵심 가치 뭐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홈페이지 보면서 잘 한번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로 기출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질문은 제가 약간 카테고리를 좀 나눴습니다. 질문들이 꽤 많아요. 제가 이 방송을 뭐 계속 할 수는 없어서 여러분이 보시지도 않으실 테니 그래서 좀 약간 핵심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갈 테니까 관련해서 뭐 요런 예시들 같은 거 있죠.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여기에 제가 블로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은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일단 "왜 지원했니?" 그다음에 "이 직무는 왜 지원했니?" 예, 특히 요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직무 지원 동기죠. "해당 직무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냐?" 직무 관련된 지원 동기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공계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직무 지원 동기가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내 전공에서 이쪽으로 오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반도체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죠. 직무의 역할이 여기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직무가 SK하이닉스의 비즈니스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러면 돼요. 그다음에 당연히 여러분이 준비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고 그럼 들어가서 뭐 하겠다. 그럼 당연히 질문은 "이 직무가 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라는 질문 안 물어보겠죠. 이공계분들은 다 뭐예요? 요거죠, 요거. "그래? 그럼 너 무슨 전공 들었니? 무슨 과목 들었니? 무슨 전공 과목 들었니?"죠. "무슨 프로젝트 했니? 뭐 했니?" 이런 쪽으로 가는 거니까 너무 이 앞단에 있어서 이 뒷단에 포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 쓰지 마시고 뭐 하는 거예요? 직무 지원 동기 위주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요쪽 뭐 여러분이 지원하신 직무와 연관된 학습 경험이나 프로젝트를 언급해서 던져야 돼요. 그래서 그다음 질문이 "어 그래? 너 뭐 했는데?" 요렇게 꼬리 질문이 나올 수 있게 만드셔야 될 거고. 뭐 요게 좋긴 하죠. SK하이닉스의 특정 기술이나 프로젝트가 내가 여기다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부분을 관심 표현해 주셔도 좋고. 근데 이 부분은 "왜 우리 SK하이닉스를 지원했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니라 "왜 우리지? 우리니?" 요 질문이죠. 그거에 대한 질문에 요건 써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는 개인적인 열정과 회사의 비전을 연결지어서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직무 지원 동기는 의미, 해당 직무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얘기해 주시고 중요한 게 무엇이다. 내가 무엇을 던질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소재 중에 요걸 포인트로 맞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하면서 제일 쉬운 질문이죠. 너 그래? 관련된 역량은 뭐가 있어?" 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일단 기술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즉 이건 뭐냐면요. 직무와 관련된 역량은 무엇이냐 제일 처음으로 나한테 해당 직무 역량을 물어봐요. 그럼 이거에서 저는 구체적으로 나열 요거를 쪼끔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해당 직무를 하기 위해서 하나만 갖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도 있고 복수도 있을 때 아마 복수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너는 뭘 갖고 있니?"라는 질문에 "저는 무엇들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복수로 나열해 줘라. 이렇게 최대한 나는 좀 많이 던져 줘야 저쪽에서는 듣고 하나하나씩 아니면 궁금해하는 걸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이 경험만큼은 다른 애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경험이다. 직접적인 경력이 있다라는 분은 아예 이 질문에서 "예. 저는 실제 이 업무를 해본 직접적인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문제 해결하셨던 그 경험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예시는 뭐예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 봤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 봤다." 나열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근데 대다수의 경험이 없거나 생신입이신 분들은 그냥 "이런 지식이 있습니다. 요런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나열해 주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경력이 있거나 이건 면접관이 바로 들으셔야 돼."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실제 하셨던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이 뭐였어요? 역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물어봤는데 그냥 "무슨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대답을 잘못한 거죠. 면접관이 물어본 것은 역량이니까 나는 무슨 역량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이공계 분들은 다 뭐다? 문제 해결 능력이다. 인문계 분들도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어. 아무튼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을 그러면 어필할 것인가 없다라고 하면 직업기초 능력 10 가지에 수, 문자, 의자, 대기조, 정직 10 가지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 필요한 것 갖다 쓰시면 되고 거의 다 문제 해결 능력일 테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 또 특히나 생산직 분들은 팀워크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역량을 만들어내자라는 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대답은 어렵지 않고 내 전략이 필요합니다. 나열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역량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역량이 무엇이다라고 대답을 꼭 해주자. 아셨죠? 그 다음에 이런 질문도 좀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생각하는 반도체란 무엇이냐? 그럼 반도체의 성격, 전기를 통하게도 하고요. 전기를 차단시키기도 하고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적인 성격입니다. 뭐 그런 걸 물어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반도체를 현대 전자산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무엇을 가능하게 한다. 무엇이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의 중요성과 역할을 설명하고 현대 기술과의 연관성을 언급하고 어찌됐건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반도체가 이런 것이고 이런 역할을 뭐 SK 하이닉스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 스킬인데요. 면접관이 어떤 정의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럼 나는 이 정의를 딱딱한 정의로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 정의를 맞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AI예요?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 정의를 가지고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이 생각하는 반도체란 이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제가 대표적으로 양기로 갖고 왔는데 양산기술 직무가 뭐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인 거죠. 그럼 양산기술 직무는 뭐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1차원적인 겁니다. 양산기술의 역할과 중요성, 구체적인 작업과 책임, 효율성과 품질 관리라고 해서 일단은 1차원적으로 양산기술 직무가 뭐 하는 것인지, 그래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그럼 당연히 너는 이런 역량을 갖고 있니?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단에서 위에서 너 어떤 역량이 있니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런 역량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이 양산기술 직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라고 한다면 이걸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리로 갖고 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그런 쪽으로 연결시킬 것이 아니면 저는 조금 이것도 이공계분들이 잘 못하시는 건데 그냥 사전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초등학생한테 더 나아가서 유치원생한테 전혀 반도체란 걸 모르는 친구한테 양산기술 직무가 무엇인지 설명한다면 쉽게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뭐 비유를 들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1차원적으로 양산기술 직무가 뭐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주시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 것인지를 일단 빼주시고 그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 앞단에서 써먹었다고 하면 약간 쉽게 설명해 주자고 해서 오 되게 재밌게 표현을 하시네요.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게 해주자.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좋죠. 그래서 일단 해당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가 무엇인지 설명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꼭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카테고리는 전공과 학습 관련된 질문. 어찌됐건 이게 다 뭐예요?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던 내용들인 거죠. 요걸 가지고 좀 판단을 하니까. 그래서 선택했던 여러분들 전공 과목들, 이걸 얘네들이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이제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뭐 들으셨어요? 라는 거. 그래서 저는 뭐 반도체 공학과 관련된 전공 과목 수강했다. 특히나 요 과목과 요 과목에 집중했다.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뭘 배우셨는지, 그쵸? 과목을 설명하실 때는 요 과목에서는 요걸 배웠어요. 요 과목에서는 요걸 배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요 전공 과목 언급해 주시고 전공 과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배웠는지.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이제 직무와 어떻게 연관되는지까지 이어내면 좋죠. 근데 요거는 굉장히 쉽게 질문했을 때. 근데 이제 여러분이 반도체 관련된 뭐 가장 어려웠던 건 뭐예요? 성적이 제일 낮은 건 뭐예요? 아니면 이거 왜 이렇게 성적이 낮아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챌린지가 들어오면 그것도 커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찌되건 결과값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건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왜 안 좋을 수밖에 없는지. 그 다음에 안 좋은 것에서 끝내지 마시고 이후에 어떻게 좋게 가려고 했는지 노력했는지. 그래서 비록 학점 자체는 낮지만 낮은 학점이지만 그거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였다는 그렇게 좀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을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했던 전공 과목들. 그다음에 좀 다른 질문은 당신은 반도체 관련된 교육을 하나도 안 받으셨나요? 오히려? 잘할 수 있겠어요? 요런 질문들. 역시 마찬가지죠. 비록 반도체 관련된 학교에서 과목을 수강하진 않았지만 뭐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외부에서의 교육은 들으실 테니까. 그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뭐 삼성전자 반도체 뉴스룸을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 SK하이닉스도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블로그라도 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게요. 저는 반도체 관련해서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신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그겁니다. 수강했던 과목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건 뭐냐? 이 질문은 쉽죠. 중요한 거는 자신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 그죠? 이거 그래서 재료과학은 좀 어려웠어. 특히 반도체 소재의 화학적 특성과 물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어려웠지만 어렵다는 거에 끝내면 안 되죠.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다. 그죠? 자신 없는 과목은 솔직히 언급하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극복하기 위한 노력, 성격상 단점이랑 똑같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커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한테 경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수업도 들으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물어보겠죠. 너 설계해봤냐? 그랬을 때 설계한 경험이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 구조 설계했고 성능 검증했다. 확인했고 전력 소모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설계해 본 게 무엇이 있는지라고 한다면 실제 무엇을 설계하셨는지 설명해야 될 거고 중요한 게 요거죠. 프로젝트의 성과 배운 점. 이 설계한 게 나는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팀워크 얘기하는 거죠. 협력해서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이렇게 항상 클로징은 성과와 배운 점을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구조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시고 사용한 도구와 기술도 언급해 주시고 마지막 클로징은 성과와 배운 점까지 강조해 주시자. 어려운 건 아니죠. 요것도 많이 나오는 질문이니까 이런 구조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뭐 아날로그 관련해서 따로 학습하거나 진행한 프로젝트가 있는가? 뭐 있으면 역시 있다. 똑같죠. 위에처럼 설계 관련된 학습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세부 내용 언급해 주시고 얻은 경험과 배운 점 강조.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날로그 관련해서 한 게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한테 없는 경험을 물어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면접관님. 저는 아날로그 관련된 경험은 없습니다. 해서 끝내면 안 되겠죠. 없지만 대신에 여러분한테 이 아날로그 관련해서의 얼마나 대단한 기술적 스킬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듣고자 하는 건 이거잖아요. 어떻게 기술적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죠? 그걸 통해서 뭘 배웠는가니까 죄송합니다, 면접관님. 저는 아날로그 관련된 프로젝트는 없는데 대신에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 거의 하라고 하죠. 그렇게 없는 경험을 물어볼 땐 다른 대체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면접관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내용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반도체 기술 및 산업 관련 질문.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매일매일. 예, 반도체 관련된 지식이죠. 이거는 사실 지식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해와라. 어차피 우리 쪽 들어오면은 너 회사 들어오면 맨날 공부할 거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런 종류의 질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기본은 8대 공정이죠. 8대 공정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말은 아는 대로지만 8대 공정을 다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 공정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뭐 순서와 역할을 표현해 주시고 아니면 저는 요거죠. 8대 공정을 그냥 이야기한다는 거에서 끝내지 마시고 역시 저거는 다른 애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테니 나는 여기 약간 특색 있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관심 있는 공정을 이야기한다면 그래? 너는 그럼 그거 하기 위해 뭐 했어?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뻔한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들은 내가 나한테 유리하게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트렌드는 제가 뭐 최근에 요걸 만드는 그 7월 말의 시점에서 좀 찾은 거라 여러분은 요거는 이제 계속 업데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좀 길죠. 저는 일부러 요런 질문들. 요즘에 반도체 산업 트렌드는 뭐라고 생각해요? 라고 한다면 저는 고성능 메모리와 AI 중심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여러분이 면접 보러 가시는 시점에 하이닉스 매출 발표가 됐다라고 확실히 됐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넣어주셔도 좋고 해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셨는지, 이야기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브리핑 하는 거예요. 쫙 이야기를 하면 이건 좀 길어도 된다고 봐요.
와, 조사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 항목에서, 이 카테고리에서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피드백은, 야, 조사 많이 하셨네. 여기서 그냥 면접관을 그냥 아주 그냥 험한 말이 나올 뻔했는데, 야, 그냥 면접관을 그냥 녹여버려야 됩니다. 그냥. 그냥 나중에 면접관에 야, 대단한데 너? 이런 느낌 나올 수 있게 해서 이 사람들은 사실 이런 내용을 더 듣고 싶어 해요. 여러분의 뻔한 경험을 길게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조사했는지. 이거 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전 SK하이닉스 이거 외우면 들어간다 하면은 전 외울 것 같아. 요거 하나 못 외워서 제가 연봉 그 얼마짜리를 놓치면 얼마나 죽을 때까지 후회할 것 같은데. 그죠? 일 외우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은 좀 외우시면서 여러분이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신의 기술 트렌드 언급해 주시고, 아무래도 SK하이닉스의 가장 큰 고객사는 엔비디아일 테니까 요거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서 설명해 주고, 요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요 내용은 여러분이 뭐 다 잘 아실 테고 결국엔 내가 어떤 관점으로 외울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할 거니까 소화할 수 있는 양만큼. 그래서 대답을 길게 하는 게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약간 뻔한 여러분들의 소재나 그런 거고,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이야기하셔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질문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딱 면접 가자마자 가장 관심 있게 본 반도체 기사와 느낀 점 뭐예요? 아니면 반도체 기사 뭐예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요걸로 일단 갖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좀 겹치기도 하는데, 저는 SK하이닉스의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내용, 반도체 산업의 전망이 좀 긍정적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쪽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대폭락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셔도 괜찮은데, 스레시죠. 위협적인 측면에서도 이야기하셔도 되는데, 그걸 이야기하려면 뒷단에 있어서 하지만 이렇게 보완할 수 있다를 또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너 뭐 봤니? 라고 하면 긍정적인 걸 이야기하시는 게 처음은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부정적인 것도 있잖아 라는 거에 대한 공격을 받았을 때 약간 완화시킬 수 있으니까, 일단 나한테 무엇인가를 말해달라고 할 때는 긍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위에와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인 거고,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고, 위에랑 거의 비슷합니다. 오케이. 반도체 관련된 이슈 어떤 걸 봤니? 이 부분도 되게 길죠. 이건 사실 좀 굉장히 길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요런 관점으로 좀 갖고 가라. 그 다음에 요 질문들이 세 가지가 다 나올 확률은 없어요. 음. 그래서 저는 요 기사, 트렌드, 그래요. 두 가지 정도 나올 수 있겠네요. 트렌드 아니면은 요즘 기사 본 거 이슈 뭐라고 생각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 기사 저 기사 보지 마시고 하나의 기사, 나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SK하이닉스에 더 나아가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초점을 잡아서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좀 나눠보셔도 좋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슈, 이슈의 원인과 결과, 기회와 위기, 함께 언급인데 함께가 좀 힘드시다. 그럼 아까 얘기했죠? 기회라는 측면에서 언급하고 전략 설명하고. 나 반도체 산업에서 관심 있는 항목, 요거는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지금 HBM 여기에 좀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써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부분이죠. 이렇게 관심 있는 항목, 그다음에 관련된 이슈, 반도체 기사, 그다음에 트렌드 이 부분들인데,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외울 시간이 필요하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고 틈틈이 좀 외워주시는 게, 요거를 못 외우고 가신다는 건 너무 안타까울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럼 질문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데, 언제 얘기해야 돼요? 포부 때 얘기해야죠. 예, 면접관님, 현재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관심 있는 항목은 HBM입니다. 이 얘기 보세요. 이거 뭐예요? 포부죠. 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대해서 되게 많이 조사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외우려고 노력했던 내용들은 안 물어보면 어디에 대답해야 되냐? 포부에 대답하세요. 그냥 뻔한 입사 후 1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뭐 하겠다.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 할 말에 하셔도 좋고. 근데 그래서 면접관한테 뭘 전달하는 거냐? 내가 니네 회사 오려고 이렇게 열심히 조사를 했단다. 그러니까 나를 뽑아. 전 여기서 변별력이 난다고 봐요. 야, 얜 그래도 올라고 이렇게 노력했구나. 이게 되게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다음 뭐 플라즈마를 위한 파라미터 이런 질문도 나와가지고 이것도 역시 그냥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설명하는 부분인 거고 아까 8대 공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요 부분에 대해 설명할 때 나한테 유리한 구조 그렇게 좀 갖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너 어디 가고 싶니? 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이 뭐 양산 쪽이나 이런 쪽은 하나의 어떤 공정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대답하시는 게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가장 만만한 포토나 아니면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선택을 하셔서 쭉 역시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공정이 무엇인지, 왜 선택했는지, 그 다음에 집중하고 있는 분야 무엇인지라고 해서 희망하는 공정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여러분들의 이야기까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질문이 뭐 이 순서대로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이 희망하는 공정이라는 질문이 뭐예요? 결국엔 내 역량이 될 수도 있어요. 희망하는 공정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따른 준비를 내가 어떻게 했어? 그래서 난 이런 역량이 있으니까 갈 수 있어.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제가 일단 요 카테고리에 넣어놓긴 했는데 이게 꼭 여기에 속하는 건 아니다.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는 문제 해결 및 경험 관련 질문. 그러니까 질문의 형태가 위처럼 그냥 뭐 했어,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예 역량으로서 너 데이터에 기반해서 문제 해결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 이건 당연히 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거니까 역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위에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에서 데이터 기반에서 문제 해결을 했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경험이니까 당연히 스타겠죠.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했는지 액션 나와야 될 거고, 리절트, 그 다음에 리얼라이제이션. 리얼라이제이션은 데이터에 기반한 거니까, 예, 역량 기반으로 물어봤으니까, 리얼라이제이션은 그럼 뭐 꼭 언급해 주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했는지에 대한 액션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역량에 대해서 물어보는 액션으로서 대답을 잘 하자. 좋습니다. 그다음 트러블 슈팅에 관련된 경험. 트러블 슈팅도 결국엔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역시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원인을 찾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경험 질문은 특히나 역량 기반에 관련된 경험 질문은 너무 쉽죠. 근데 대신에 조심하셔야 될 거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너무 길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인턴십 기간 동안 발생한 시스템 장애를 해결했어. 문제는 뭐예요? 요거죠. 한 문장. 그래서 요걸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했다. 근데 특히 면접 처음 보시는 분이 이런 상황 설명을 길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일 긴 거는 액션이어야 된다.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의 대처 방안, 이것도 뭐 그냥 여러분들 과거에 팀 프로젝트 한 거에서 무엇이 어려웠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구체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고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역시 제일 중요할 거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험 질문은 스토리 라인을 한번 만드시고 이 스토리 라인이 액션이 제일 많은 것인가, 내가 상황 설명을 제일 길게 한 건 아닌가, 그것만 좀 따져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계속 외우시면서 말씀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에서 약간의 상황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갈등, 상사와의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일단 갈등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갈등 해결을 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 상사와 갈등이 있을 때 회피하겠습니다. 상사랑 갈등이 있는 게 싫어서 저는 상사의 말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상사를 나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의견 비교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직접 대화 시도해서 원인 논의하고 해결책 찾는다. 예를 들어서 전 직장에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나오긴 했는데 적극적으로 어떻게 노력할 건지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에 대한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죠. 상사를 집어넣으면 상사를 만난 적이 없으신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상사를 빼버리고 어떻게 동료와의 갈등 사항은 늘 있었죠. 친구들과 그렇게 비교해서 여기다가 빗대어서 여기다 넣어주셔도 되겠죠. 상사가 어려울 땐 상사를 지워주셔도 돼. 아셨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셨던 내용을 꼭 써주자. 꼭 말씀해 주시자.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 및 산업 이해도 평가 질문. 요거는 영업 가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 이 영상을 보실진 모르겠는데 이 영업이 일반 영업과
특히 이제 밑에도 나오는데 B2C와 B2B의 차이가 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일반 영업과 반도체 계열의 영업 차이점 요 질문이 나오거든요. 반도체를 판다는 게 일반 다른 걸 판다는 거랑 좀 다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고 만약에 정리된 내용이 없으면 그냥 요렇게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뭐예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지만 차이점만 설명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요 반도체 계열의 영업은 요런 역량이 필요해서 나는 그걸 잘할 수 있다. 여기도 나와 있죠. 고객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능력이 요구되는데 나는 그게 있다. 나한테 유리한 걸로 끌고 가야 된다. 아까 양산기술 직무가 뭐 하는 거랑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정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유리한 역량을 끌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역시 B2B와 B2C 이것도 뭐 검색만 하면 나오는 건데 역시 이 부분은 나는 B2B를 할 테니까 B2B를 내가 잘할 수 있는 나만의 역량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구조는 그러니까 안 좋죠. B2C, B2B와 B2C의 차이를 물어본다고 B2B를 얘기하고 B2C를 이야기한다? 그럼 비교밖에 안 되잖아요. 이 비교해서 알고 있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니까 B2C를 먼저 이야기하시고 B2B를 나중에 이야기하셔서 나한테 유리한 구조로 끌고 가는 게 조금 더 논리적으로 좋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이야기를 넣자. 그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나왔네요. 양산기술 직무가 그렇죠. 여기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도 카테고리를 넣어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이건 패스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질문이 좀 어렵게 나올 수 있죠. 삼성전자에도 설비 엔지니어가 있고 하이닉스도 장비 엔지니어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뭐 현직자 인터뷰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저기 나와 있는 정보들을 좀 취합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텐데 사실 어려운 질문이죠. 설비 엔지니어랑 장비 엔지니어가 이름도 조금 다르고 그죠? 하는 일도 조금씩은 상이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삼성전자 쪽의 일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 장비 엔지니어의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니까 어, 요게 뭐 사실 틀려도 상관없어요. SK 하이닉스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게 하이닉스 장비 엔지니어에 대한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몰라요. 삼성전자의 공정기술과 하이닉스의 양산기술이 무슨 차이가 있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하이닉스 양산기술 엔지니어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으면 되니까 면접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삼성전자의 설비 엔지니어 쪽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현재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하이닉스 장비 엔지니어는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그걸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뭐예요? 중요한 거는 이 두 차이가 있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시험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에 필요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역시 나의 이야기를 끌고 가자. 그렇게 해주십시오. 요거를 질문, 그러니까 이걸 제가 대답 못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죠? 이게 중요하죠. 좋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대로 아셔서 그거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업 이해도입니다. 혹시나 하이닉스는 또 7월 달에 기습 채용을 해서 아무래도 지금 웬만한 분들 다 쓰셨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신다면 이전 직장에 대한 일, 그래서 이전 직장에 뭐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성과나 프로젝트 해주시고 중요한 게 이거죠. 이 직무에 어떻게 연결될 건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전 직장 갖고 계신 분들,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뭐 하셨는지 요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 거고 어찌됐건 하이닉스로 오신다라고 하면 삼전에서 오시는 분들의 확률이 제일 적겠죠. 다양한 협력사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더 좋은 회사죠. 쉽게 얘기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왜 이직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지만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요거죠. 뭘 해보고 싶은지 네가 이전에 했던 경험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잘 어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력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력서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그럼 활동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냥 그건 무엇을 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나의 역할이죠. 나는 거기서 뭐 했다. 이런 거 있죠. 분석했고 설계 구현 담당했다. 그 다음에 뭐 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역량이 있다. 이거 되게 좋은 겁니다. 이력서 여기서 뭐 하신 거예요라고 하면 예, 이거 프로젝트 했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역량을 길렀습니다. 이렇게까지 가시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지원했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지원했다라고 하시죠. 뭐. 근데 어찌됐건 떨어졌잖아요.
최종 합격하지 못했지만 무엇 때문에 그 이후로 성격상 단점이다. 뭐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서 이번에는 꼭 들어가겠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설령 그분들이 그냥 감으로 한번 찍어봤는데 맞았어요. 맞췄어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생각할 때 저게 앞에 있구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다고 해서 체크를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는 솔직히 답변해 주시죠. 중요한 거는 뭐예요? 왜 뭐가 부족했는지를 알았고 어떻게 보완했는지. 그래서 이번에는 더 꼭 묻겠다. 그러니까 요런 대답할 때는 좀 씩씩하게 말씀하셔야 되겠죠. 어려운 질문이 당연히 삼성전자 지원했냐? 근데 7월 달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지원 못하니까 요 질문은 안 하시겠네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삼성전자도 지원하실 겁니까? 라고 한다면 웃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면접관님. 저는 이번에 하이닉스를 꼭 최종 합격해서 하이닉스에 필요한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끊어내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삼성전자 이야기는 필요 없고 왜 하이닉스에 취업해서 뭘 해보고 싶은지 또 아까 같은 뭐 기사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좀 끌고 가시는 게 좋은데 이번 시점에서는 이 질문은 안 나오겠지만 삼성전자 뭐 상반기엔 지원했어요? 이 질문은 지원했다고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뭐 다행히 상반기를 지원했던 시점에서 지금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이쪽에 있어서는 강점을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SK하이닉스의 과감한 도전, 결단 그리고 그 성과를 봤을 때 저는 SK하이닉스와 같이 성장하고 싶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 주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개발 이런 거 이제 쉽죠. 뭐 하고 있니? 라는 거에 있어서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저는 아무래도 뭐 계속 반도체 관련해서 뭐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즉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했는데 면접관이 물어보지 않아서 대답 못한 것들을 쭉 나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죠. 해당 활동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 부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 게 공백기죠. 공백기도 아까 뭐 성적이 낮은 과목 뭐였냐? 뭐 이런 거 질문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공백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크리티컬한 건 아니고요. 공백기가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후에 뭐 하셨는지, 공백기 때 뭐 하셨는지, 예, 요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백기가 왜 있었는지, 솔직히, 제가 위에서 이야기했지만, 뭐 취업을 준비했었는데 불합격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 생각했을 때 어떤 역량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고, 공백기 동안에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면접장에 오게 됐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음. 뭐 아니면은 어떤 공부를 하셨거나 뭐 자격증 공부를 하셨거나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너무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지금의 면접장까지 오게 되었는지 요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공백기, 뭐 학점 낮은 거, 그다음 뭐 아까 나왔지만 이직했던 거는 너무 거기에만 머물면 여러분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이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이 면접장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렇게 긍정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영업인데 뭐 해외 시장 개척한다면 어디를 하고 싶은가라는 부분은 이것도 뭐 정답은 아닙니다. 특정 시장을 타겟으로 선정한 이유, 그다음에 경제적 특성과 성장 잠재력 언급해서 영업 쪽 지원하시는 분들이 반도체에 대한 산업 전망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있는지 그런 걸 좀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이라 이렇게 좀 던져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라고 생각해? 근거는 뭐야?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나의 논리적 이유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사 후에 이런 질문들이죠. 이런 건 쉽죠. 이제 임원분들이 던지는 너 원치 않는 부서에서 근무할 경우 어떻게 되겠냐? 당연히 대답은 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일단은 뭐 여기는 제가 이렇게 쓰긴 했는데 일단은 이 앞에다 쿠션어를 좀 넣어 주셔야 돼요. 예, 면접관님 솔직히 조금 서운할 것 같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뭐 설령 제가 원치 않는 부서에 가더라도 저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너무 로봇처럼 이 질문 기다렸다는 듯이 입사 원치 않는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더라도 저는 최선을 다해 진정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로봇 같아요. 진정성이 없어요라는 그런 챌린지를 좀 받게 된다. 걱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단에 그런 쿠션어 그게 현실적인 사실적인 거잖아요. 그죠? 솔직히 서운하잖아요. 솔직히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 얘기 살짝 웃으면서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은 들어가서 하겠다라는 부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겠다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네요. PT. 요거는 이제 실제 하나의 예상 질문인데, 반도체 집적도가 증가함에 따라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책을 작성해서 발표. 요거는 어떻게 돼요? PT 면접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좀, 제가 뭐 이렇게 시나리오를 좀 쓰긴 썼는데, 어찌됐건 PT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되게 좀 제가 서술형으로 썼는데, 예, 서론에서는 반도체 집적도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책. 예, 이게 이제 제목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그 다음에 집적도 증가에 따른 도전과 문제 발생,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로서만 좀 제시해 주시고, 중요한 게 뭐예요? 본론이죠. 첫 번째 문제점 발열 증가, 해결책 열 관리,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좀 작성해 주셔서 여러분의 실제 PT 땐 이렇게 서술형으로 쓰셔서 이걸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PT가 아니죠. 그 시나리오 리딩, 읽기죠, 읽기. 그러니까 요거는 최대한 좀 구체화시켜서 제가 쓴 거고, 여러분이 약간 구조화 간략화시켜서 키워드 위주로. 그러니까 이게 절이죠, 절.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인데 절이 아닌 구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본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이 PT 면접의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에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예측을 할 수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 요게 이제 키인데 요거를 하나만 쓰는 분이 계실 거고 두 개를 쓰시는 분이 계실 거고 세 개를 쓰시는 분이 계시죠. 똑같은 시간을 줬는데 누구는 하나 쓰고 누구는 두 개 쓰고 누구는 세 개 쓴다. 당연히 면접관 입장에서 세 개 쓴 사람이 더 이뻐 보일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서 이제 좀 약간 차이가 나는 건데 이걸 물론 잘 보시면 좋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꼭 맞추겠다 이러지 마시고 보통 여러분은 어찌됐건 반도체 관련해서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측면이 있으니까 반도체 내가 특히 지원하고자 하는 쪽 아니면 내 전공에 관련해서 이 반도체 생산성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방안,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떻게 해결하면 돼 라고 하는 공학적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을 많이 읽고 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전공 면접을 심지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못 보라는 건 아니지만 이걸 못 봤는데도 붙는 분은 많습니다. 문제를 이건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구조를 어떻게 짜고 어떤 논리적인 걸로 면접관을 설득하느냐 그 부분이니까. 아셨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SK하이닉스의 뭐 기출이로 보셔도 되고요. 거의 전공 기반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저는 전공 관련 서적에서 반도체 쪽과 연결시켜서 반도체 생산성 향상시키는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 쭉 뽑으세요. 그 다음에 그걸 여러분의 전공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쭉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서론에다가는 문제 제기, 본론에다가는 문제점과 해결책, 그다음에 결론에다가는 당연히 효과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어떤 포부를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제 유튜브에 이제 현직자 인터뷰를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양상기술 올려놓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요 필요한 분들은 요걸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삼성전자 공정설비 기술 직무 여기에 면접 준비 자료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이것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꼼꼼하고 알차게 잘 준비해서 꼭 합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접이 좀 처음이시거나 아니면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스터디 하시면서 경험도 있으신 분들은 혼자 하셔도 상관없지만 SK 하이닉스 정도면은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이상한 데 가서 엄한 거 받지 마시고 명확한 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SK 하이닉스 취업 꼭 한번 성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셔도 좋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었죠. 그런 좋은 기업에 쉽게 들어가긴 힘들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죄송합니다만 죽을 힘을 다해서 연습하셔서 꼭 원하시는 목표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